여러분 안녕하세요, 교육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죠. 기묘한 케이지 채널의 영상들은 어린이부터 온 가족이 보셔도 좋은 가끔 아닐 때도 있나? 아무튼 바로 들어갑니다. 주간 기묘캐는 게티이미지 코리아와 함께합니다. 고고! 한때 헐리우드 미녀 배우 하면 꼭 꼽히던 바로 그분 바로 니콜 키드만. 벌써 올해 56세네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AFI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메리칸 필름 인스티튜트의 약자로 영화 제작자를 교육 양성하고 미국 영화 예술의 유산을 기리는 중요한 단체죠. 참고로 이 단체의 의장은 캐슬린 케네디 되겠습니다. 그동안 AFI에선 영화계에서 맹활약하고 미국 문화의 저변 확대에 기여한 인물에게 공로상을 수여해왔으며 수상자만 해도 메릴 스트립, 다이앤 키튼, 덴젤 워싱턴, 알파치노, 톰 행크스 등등 레전드가 아니면 못 받는 아주 영예로운 상인데요. 이번에 니콜 키드먼이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무려 호주 출신 배우로서는 최초로 말이죠. 레드카펫엔 남편인 키스 어번도 등장했지만 정말 드물게도 니콜의 딸들도 등장해서 화제였는데요. 큰딸이 올해 15살인 썬데이 로즈, 작은 딸이 올해 13살인 페이스 마가렛 되겠습니다. 특히 이런 사진은 저도 처음 봤어요. 왼쪽부터 니콜의 남편 키스, 썬데이, 페이스, 니콜의 우측엔 여동생인 안토니아 키드먼, 그 옆에 안토니아의 남편 크레이그, 니콜 왼쪽엔 동생의 딸 시베라 홀리까지 온 가족이 등장한 초호화 패밀리 포토가 완성되었습니다. 남편 키스는 직접 무대에 올라 2005년 한 행사 때 만나 그녀의 번호를 얻었다. 그리고 결혼한 지 4달 만에 과 알코올 중독으로 재활원에 들어갔다. 니콜은 모든 부정적인 소리들을 떨치고 사랑을 선택해 주었다. 그로부터 18년이 지난 지금 우린 여기에 있다 라는 감동적인 연설을 들려줬고, 이때 니콜이 우는 모습이 뭉클했죠. 수상을 기리는 특별 영상엔 모건 프리먼이 등장했는데요. She takes us somewhere we've never been before. Nicole Kidman. She makes movies better. 이건 사실 Because here they are. AMC theaters. We make movies better. 니콜의 AMC 시어터 광고를 패러디한 거였고, 여기서 끝이 아니죠. 시상 발표자로 참여한 곧 메릴 스트립의 연설이 예술이었습니다. 당신 인생과 이력서는 한 인간이 갖고 있는 시간 개념 자체를 무너뜨렸다. 니콜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없지만 경외하지 않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 그리고 Curiosity and recklessness. You have that, baby. 이런 감동적인 모습을 보여줬네요. 니콜과 메릴은 상당히 친한 사이로 2002년에 개봉했던 걸작 디 아워스와 빅잼 드라마 빅리틀 라이즈에서도 호흡을 맞춘 바 있었죠. 시상식엔 가족뿐만 아니라 역시 빅리틀 라이즈에서 같이 연기한 리즈 위더스푼 등 여러 친구들과 만나 감동적인 밤을 보낸 니콜. 한때는 톰 크루즈의 아내로 11년의 결혼 생활을 한 적이 있지만 진짜 사랑을 만나 온 가족이 이런 무대에 서는 걸 보게 된 팬들의 코끝도 찡했던 순간이었네요. 오랜만이죠. 배우 나오미 와츠의 이런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옆엔 퍼스널 트레이너, 들고 있는 아령이 10파운드라는 건 약 4.5kg이네요. 나오미는 이렇게 운동뿐만 아니라 미용과 건강을 위해 하루 최소 2리터의 물을 마시고 하루 8시간의 수면을 취하려고 최대한 노력 중이라는데요. 둘 다 잘 안 되면 바로 피부로 티가 난다고 합니다. 또 몇 달에 한 번은 페이셜 에스테틱을 받고 매일 선크림을 바르는 걸 잊지 않는 등 피부 케어도 철저하다네요. 나이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주름보다 튼튼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나오미. 배우 빌리 크루덥과 2023년 6월에 결혼 후 지금도 잘 지내고 있죠. 누구냐면요, My son not wasting his life. 저스티스 리그 플래시의 아버지 역이었습니다. 그나저나 저도 선크림 귀찮아서 안 발랐는데 꼭 발라야겠어요. 조니 뎁이 오랜만에 근황을 전했습니다. 6월이면 이제 61세가 된다죠. 작년에 선보인 프랑스 영화 잔느 듀바리가 5월 3일부터 미국에서 개봉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의 개봉작은 몇 년 만에 선보이는 건지 모르겠네요. 지금 조니는 25년 만에 영화 감독으로 일하고 있고 알파치노의 주연작인 모디의 후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영국 시사 땐 살도 조금 빠진 모습이었는데요. 한층 더 건강해졌다고 하죠. 지금 거주지는 런던으로 영화 아니면 그림과 음악에 집중하고 있고 가끔 친구들과 만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앰버 허드와의 캐삭방 재판 레이스 이후 아무도 적대하지 않는 법을 알게 되었다지만 현재는 어떤 여성도 만나지 않고 있으며 연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합니다. 너무 바쁜 게 이유라네요. 배우 애네 서웨이가 신작 아이디어 오브 유를 홍보하기 위해 지미 펠런 쇼에 출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해프닝이 있었어요.
이 영화는 40세 미혼모와 24세 보이밴드 리드보컬과의 로맨스를 다루고 있는데 원작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앤이 청중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Has anybody here read the book? No, we don't read. This is the Tonight Show. Yeah, you want to go over to Stephen. You want to go to Stephen Colbert if you want to get people that read books. 앤도 설마 있겠지, 적어도 있긴 하겠지, 있어야 할 텐데 이런 일순간에 복잡 미묘한 감정이 담긴 표정으로 묻지만 없었군요. 그나저나 지미의 재치와 순발력 오졌습니다. 지금 개봉 중인 라이언 고슬링과 에밀리 블런트의 주연작 스턴트맨의 프리미어 행사가 LA에서 열렸는데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죠. 3, 2, 1, action! 이번 영화가 스턴트맨의 열정과 로맨스를 다뤄서 그런지 라이언은 자신의 스턴트를 맡아준 벤 젠킨, 로건 홀리데이와 레드카펫을 함께 밟았습니다. 라이언은 스턴트맨들은 그림자 속 히어로다. 그들은 영화 세트장에서 누구보다 위험천만한 일을 하고 있다. 우릴 위해 목숨을 거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스팟라이트를 비춘 이야기를 보여주고 알리는 일은 멋지다고 생각한다 라고 밝혔는데요. 영화 바비 때는 주연 마고 로비나 그레타 거윅 감독 등 여성 영화인들을 배려하고 서포트하는 모습을 보였던 라이언이 이번엔 평소에 주목받지 못했던 스턴트맨들을 레드카펫으로 불러 영화의 의미를 다시금 상기시켰습니다. 몇 달 전 그레타 거윅 감독 생일이라고 감독이 필라테스 받는 곳까지 가서 퍼포먼스를 해버리고 2011년부터 함께한 연인 에바 멘데스와의 사랑도 꾸준히 지켜가는 라이언의 신작 스턴트맨은 지금 극장에서 상영 중이고 특집 영상은 여기 있습니다. 전직 통역사의 도박 사건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오타니 쇼헤이와 아내 마미코가 레드카펫 데뷔를 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다저스의 블루카펫이죠. 지난 목요일 밤 LA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 다저스 재단 블루 다이아몬드 갈라 행사장에서 부부가 모습을 드러내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아내 다나카 마미코는 2023년까지 일본 여자 프로농구팀 후지츠 레드웨이브 선수로 뛰었고 2011년부터 14년까지는 U16, U18 아시아 선수권 대회와 U17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일본 국가대표 소속이었는데요. 지금은 농구 선수 경력에서 은퇴하고 다저스 경기 때마다 나타나서 남편을 응원하고 있죠. 이번 행사는 매년 있는 다저스의 지역사회 프로젝트 기금을 모금하는 행사로 다저스의 업적과 LA 지역사회에 대한 헌신을 기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타니의 유니폼이 아닌 세미 정장 차림도 볼 수 있었고요. 에드 시런의 공연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여담이지만 에드 시런의 행사비는 최소 300만 달러 되겠고요. 셀레나 고메즈와 연인 베니 블랑코가 요리책을 출간했습니다. 네, 음악책이 아니라 요리책이요. 이름하여 오픈 와이드. 책이 실제 이 사이즈는 아니고요. 케이크 되겠습니다. 실제로 베니가 요리에 상당히 진심이라고 하죠. 인스타그램에 요리 동영상도 올리곤 하는데 셀레나 말로는 손맛이 죽인다고 합니다. 얼마 전 셀레나가 인스타 스토리로 사랑해, 잘 자고 있더라, 스테이크 만들었어 라고 베니가 적은 종이 냅킨 사진을 공개한 바 있죠. 베니와 셀레나 커플을 보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베컴의 큰아들 브루클린인데요. 셀레나의 절친 니콜라 펠츠의 남편이면서 요리사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몇 달 전 니콜라의 생일 파자마 파티 때 어김없이 베니가 실력을 제대로 보여줘서 니콜라도 그 맛에 감탄했다고 합니다. 역시 맛은 솔직하니까요.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다시금 구설수에 오르고 있네요. 지난 5월 2일 0시 42분 미국 LA 웨스트 할리우드에 있는 유명 호텔 샤또 마몽에서 현재 사귀고 있는 일반인 남자친구 폴 리처드 솔리즈와 싸우다 부상을 입었다는 호텔 측의 신고로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한 소동이 있었습니다. 뉴욕 포스트지는 맨발로 상의를 입지 않고 담요를 두른 채 베개를 안고 호텔에서 나오는 브리트니의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무릎에 찰과상을 입었고 다소 흐트러진 모양새입니다. 옆에 남친 폴 솔리즈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브리트니는 구급차에 타지 않고 자기 경호원과 함께 호텔을 떠나 자택으로 갔으며 자신의 인스타 및 관계자를 통해 각종 언론에 Okay guys, so you know, I really twisted my ankle last night like an idiot. Tries to do a leap in the living room at the chateau, and I fell. Embarrassed myself. 발목이 비틀어졌을 뿐 싸움 때문에 생긴 부상은 아니다, 가짜뉴스다 라며 일설을 딱 잘라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브리트니 팬들이 걱정하는 이유는 바로 남친 폴의 출신입니다. 그동안 브리트니를 괴롭혀왔던 전 남친들과 미묘하게 겹치는 쎄함이 있었던 건데요. 1986년 5월 13일 출생, 올해 37세인 폴 솔리즈는 약 1년 전부터 브리트니의 집 청소 및 유지 관리를 위해 고용되었습니다.
문고리 고치는 일부터 막힌 변기 뚫는 일까지 화장실 청소, 바닥 청소, 쓰레기 수거 등 집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잡일들을 다 했다고 밝혔죠. 남편인 샘 아스가리가 이혼 소송으로 자기를 떠난 뒤 브리트니는 폴과 2번 정도 만남을 갖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폴의 화려한 범죄 경력과 전과 기록입니다. 2014년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려 경범죄 유죄 판결을 받았고 같은 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나 항소 협상으로 기각됩니다. 2016년엔 무면허 운전으로 유죄, 2022년 12월엔 총기 소지 중범죄로 유죄, 보호 관찰도 위반한 혐의로 2023년 9월엔 법정 출두를 합니다. 자녀도 몇 명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이들은 외할머니가 키우고 또 어떤 자녀는 정신건강 때문에 정신병원에 구금된 적이 있으며 결혼은 한 적이 없다네요. 이런 과거가 발각되자 폴이 브리트니의 집에서 해고되지만 브리트니는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생각했고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브리트니는 솔로가 최고다 라며 2월경 인스타 영상으로 관계를 극구 부인했고 폴은 브리트니를 향해 착하고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추켜 세웠죠. 지금 브리트니의 측근들끼리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중입니다. 데이트를 하고 있다. 그 정도까진 아니다. 그러다 이번 일이 터진 것이죠. 심지어 한간에 알려지기론 12월 마지막 주에 윈 라스베가스 호텔에서 둘이 격렬한 싸움을 벌였고 여러 기물 파손으로 인해 피해 보상 차원에서 호텔에 수만 달러를 지불했으며 얼마 전 샤또 마몽에선 브리트니가 반쯤 벗은 채 투숙객들에게 윽박지르고 위협을 가했다는 당시 투숙객들의 증언도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브리트니에게 남자란 무엇일까요? 그동안 여러 비판에 직면했던 배우 백설공주 레이첼 지글러가 23번째 생일을 맞이했죠. 23살이 되면 증오심도 줄고 대중 앞에서 두려움도 줄고 성장도 하면 좋겠다라는 인스타 게시물을 올렸는데요. 폭풍 같은 우여곡절은 사실 그녀의 말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디즈니 엑스포에선 You know, the original cartoon came out in 1937, and very evidently so. There's a big focus on her love story with a guy who literally stalks her. Weird. 이런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랐고 파업 때는 If I'm gonna stand there 18 hours in a dress of an iconic Disney princess, I deserve to be paid for every hour that it is streamed online. 그리고 작년 샤잠2의 프리미어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What made you want to step into this world of DC heroes? I needed a job. I'm being so serious. 백설공주는 늘 인어공주와 비교되곤 했습니다. 할리 베일리는 엄청난 비난을 받았지만 또 어떤 부분에선 칭찬을 받기도 했죠. 할리는 자신이 자라면서 인어공주의 열렬한 팬이었고 이 배역을 맡은 것에 감사를 표했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레이첼에게 물었습니다. 백설공주가 싫은데 왜 사인하고 출연했냐는 것이죠. 역시 일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성장을 통해 이젠 마이크 앞에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될까요? 분노의 질주, 주만지 등의 근육질 액션 스타로 두말할 필요가 없는 헐리우드 탑티어 드웨인 존슨과 역시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업가이자 데드풀인 라이언 레이놀즈의 사이가 매우 좋지 않다는 보도가 있었죠. 동시에 드웨인의 현재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말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을 좀 알아봅니다. 드웨인은 헐리우드를 대표하는 육체파 액션 배우로 전처인 데니 가르시아와 함께 제작사 세븐벅스를 꾸려 영화 제작자로도 활약 중인데요. 자신이 주연 및 제작을 맡았던 2021년에 나온 넷플릭스 영화 레드 노티스 촬영장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드웨인 존슨이 촬영장에 지각을 반복해 라이언 레이놀즈가 극대노를 했고 결국 큰 싸움으로 번졌으며 드웨인 존슨 역시 격렬하게 화를 내다가 현장에서 떠났고 그때부터 균열된 관계로 인해 두 사람은 겸상조차 하지 않는 사이가 되었지만 최근에 관계가 나아졌다라는 제작진 중 한 명의 증언이 있었고요. 레드 노티스는 속편이 만들어질 거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아직까지도 소식이 없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드웨인은 버릇을 고치지 못했고 신작 영화인 레드원 촬영장에서도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 영화는 2024년 11월에 공개가 확정된 크리스 에반스와의 공동 주연작인데요. 이 작품에서도 제작자로 나선 드웨인이 어떤 날은 촬영장에 8시간이나 지각을 했다고 합니다. 드웨인에게 유일한 일관성이 있다면 역시 만성 지각이었다라는 소리까지 나왔으며 드웨인의 지각 때문에 배우, 스텝, 제작자 등등 여러 인원들이 대기하게 되면서 제작비가 2억 5천만 달러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이런 고발이 터져 나오니 레드 노티스를 제작한 넷플릭스와 레드원을 제작하는 아마존 MGM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넷플릭스는 드웨인은 진정한 프로이고 레드 노티스로 함께 일한 것에 감격했다. 아마존은 드웨인의 끊임없는 노력과 지원이 없었다면 이 작품을 만들어내지 못했을 것. 드웨인의 지각설은 바보 같고 사실 묵은 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명을 믿을 수 없는 건 드웨인은 이미 헐리우드 지각 왕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드라마 볼러즈 때도 영화 램페이지 때도
늘 작품 관계자로부터 한결같이 드웨인 지각 고발이 터져나왔고 이번엔 WWE 이벤트에도 2시간이나 지각을 하는 바람에 야유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여러 군데에서 프로의식 부족과 만성지각이 고발된 드웨인은 현재 묵비권을 지키고 있으며 과거 한 차례 큰 싸움을 벌였던 빈디젤은 분노의 질주 신작을 열심히 뽑고 있습니다. 승패는 지금의 평판이 말해주는 게 아닐까 싶네요. 네, 오늘은 얼마 전 호주에서 열린 영화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의 프리미어에서 아냐 테일러 조이가 선보인 레드카펫 룩을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지금 절찬리에 상영 중인 영화 스턴트맨에 대한 아무도 몰랐던 이야기를 영상으로 풀어봤으니까 이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김용태 K였습니다.